안녕하세요. 줄기세포 가슴 이식 외길 인생 김영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바로 가슴 수술 후 흉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긴 했지만 오늘 이 시간은 보형물 수술과 지방 이식을 포함해서 가슴 수술 후 생기는 흉터에 대해 총정리해 드리려고 하니 가슴 수술 후 흉터가 어디에 얼마나 생기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울러 흉터를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FS 가슴 이식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원장님, 가슴 보형물 수술 때 흉터는 어디에 생기나요? 네, 보형물 수술 때는 대략 3.5에서 4cm 정도의 흉터가 생기는데요. 보형물이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서 겨드랑이, 유륜 주위, 가슴 밑선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형물 수술 때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 투메스트 용액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가슴 밑선에 작은 절개창이 나게 됩니다. 보형물 수술이 한 번의 수술로 원하는 가슴 사이즈를 키울 수 있지만 가슴 양쪽으로 4cm 정도의 흉터가 생기니까 흉터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흉터는 개인차가 있어서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켈로이드성 흉터라고 해서 지렁이 기어가듯이 큰 흉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가슴 지방 이식 때는 어디에 흉터가 생기나요? 네, 가슴 지방 이식 때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사타구니 앞에 2개, 엉덩이 주름선에 2개, 뒷구리에 1개에서 총 5개의 절개창이 생기게 됩니다. 가슴에 지방을 주입할 때는 겨드랑이 주름선에 2개, 유두 아래쪽에 2개가 생기는데 지방을 주입하는 부위는 2-3mm의 작은 상처라서 거의 표시나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지방을 흡입하는 부위의 상처인데요. 지방을 흡입하는 부위는 마찰열에 의한 피부 손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흉터가 주름선에 걸치고 5에서 8mm 정도의 작은 상처라서 거의 표시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어떤 분들은 과색소 침착이 생겨서 상처 부위가 6개월에서 1년 이상 오래 눈에 띄면서 표시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추가로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원장님, 흉터가 보이지 않는 FS 가슴 이식은 어떻게 수술이 이루어지나요? 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바로 FS 가슴 이식인데요. 상처를 앞쪽에서는 배꼽의 안쪽, 뒤쪽에서는 꼬리뼈 안쪽에서 절개창을 내어 지방을 흡입하게 됩니다. 배꼽의 안쪽과 꼬리뼈 안쪽 부위는 일부러 벌려서 보지 않는 한 겉으로 상처가 보이지 않는 부위입니다. 가슴에 이식할 때도 절개를 하지 않고 아우리라는 기구를 이용해 피부에 구멍을 내는 방식이라 따로 봉합을 하지 않아 실밥조차 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상처를 숨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슴 이식을 하는 분들이 흉터가 겉으로 보이지 않는 FS 방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고요. FS 가슴 이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올린 이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FS 방식으로 많은 가슴 이식을 한다고 들었는데 실제 반응 어떤가요? 네, 일단 흉터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굉장히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술을 받다 보면 작은 상처라도 신경이 쓰이기 마련인데 FS는 흉터를 숨길 수 있어 가슴 수술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숨길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저도 이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의외로 이전에 지방 흡입이나 가슴 이식을 했는데 흉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FS를 원하시는 분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왕 있는 기존의 흉터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시 같은 자리에 흉터를 만들고 싶지 않다고 하며 FS를 선택하는 걸 볼 때 흉터에 대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 FS 방식의 단점은 없나요? 네, 2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먼저 수술의 난이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앞과 뒤 2개의 절개창으로 허벅지와 복부 지방을 흡입해야 하니까 캐뉼라 길이가 50에서 60cm까지 길어지다 보니 지방 흡입할 때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이 부분은 시술자의 경험과 테크닉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추출되는 지방량이 좀 더 작을 수 있다는 점인데 골반의 모양이나 근육량에 따라서 지방을 뽑기 힘든 부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른 체형이거나 근육량이 많은 분들은 방법을 변형해서 뒤쪽은 기존의 방식대로 엉덩이 주름선 아래에서 지방을 뽑고 앞쪽에서만 배꼽을 이용해 지방을 뽑는 하프 FS 방식으로 지방을 흡입하기도 합니다.
대개 본인이 보이지 않는 뒤쪽의 상처는 신경 쓰지 않으니까 눈에 띄는 사타구니 앞쪽의 상처를 숨길 수 있는 방법으로 보완을 해드립니다. 원장님 흉터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흉터는 개인차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꼭 가슴 보형물 수술뿐만 아니라 유령 거상이나 유두 축소 등에서 최소 3에서 4cm에서 5, 6cm 이상의 큰 절개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복벽 성형의 경우는 무려 20에서 30cm까지 피부를 절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흉터는 잘 아물어서 눈에 띄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상처는 과색소 침착이 되어 갈색으로 표시가 오래 날 수 있고요. 드물게 켈로이드라고 해서 지렁이 기어가듯이 상처가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흉터가 표시가 많이 날 수 있다고 설명은 드리지만 막상 상처가 과색소 침착이 되거나 켈로이드가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특히 켈로이드의 경우는 수술 부위나 체질에 따라 생기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든 경우도 있고 일단 생기면 다시 절개를 해서 없애더라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상처를 작게 만드는 게 좋고 더 좋은 것은 작은 상처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 절개를 해서 숨기는 것인데 이런 흉터 측면에서는 가슴 지방 이식이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가슴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상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흉터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느끼는 감수성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분은 상처가 생겨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작은 상처에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가슴 수술을 결정할 때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흉터 때문에 힘들어하고 속상해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미리 수술 전에 어디에 상처가 생기고 어떤 경과를 밟게 되는지 꼼꼼히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이런 과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영감도 도움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